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이 강의는 촬영을 한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학생이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으면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진행했을 텐데, 지금 여기는, 촬영하시는 스태프분만 계시고, 그리고 거리가, 촬영자하고 저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방역 수칙을 잘 운영해서 잘 지키는 상황에서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혹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촬영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촬영하는 상에서 방역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그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는 그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정치학, 그다음에 선택 과목 쪽은 행정학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2순환 때 공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1차 공부하느라고, 게다가 과목에 다루는 주제들이 많은 데 비해서 또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차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정치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답안을 옮겨 쓸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잡은 강의고요.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1차를 끝내고 나서 빨리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2차 시험에서 정치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복원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핵심은, 이제 정치학 내용들을 빠르게 이제 복원하고 다시 띄어 올려서 글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어떤 게 좀 효과적일까를 따져봤을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기출문제를 풀어서 굉장히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내용들하고를 매칭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일단 목표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답안을 쓰는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이제 강의를 잡았어요. 강의는 우리 이제 제 책, 그 정책 강의 2권의 기출문제편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 책은 작년 2021년에 일순환하는 기간에 이제 개정을 했는데, 요 책이 이제 기존 책과 좀 다른 건 쟁점 중심으로 이제 책을 편제했기 때문에, 요 책에서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작년 시험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총 1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9회분, 그리고 입시, 그다음에 오급공채,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다루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연도별 분류가 여러분들한테 몇 년도에 시험에 나왔냐가 대체로는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일단 그 해 나오고 몇 년 뒤에 다시 나오고 또 몇 년 뒤에 나왔는지, 이 시간 차이를 좀 알아보는 거랑 가장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데 의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도별 분류보다는 쟁점을 묶어서 이제 분류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배열됐고 얼마큼 자주 이제 출제되는지 빈도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좋아서 요렇게 이제 배열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쟁점별로 쭉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고 이 주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답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갖다 쓸 도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다 써야 될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론, 아니면 이제 분석 도구,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복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할 건데,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시험 문제에 딱
요 정도까지 필요해라고 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거기에 이제 점수 배점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답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시험은 좀 점수를 좀 짜게 주기 때문에 최고 잘했을 때 한 80점 정도를 준다고 가정하면 한 60점에서 65점 정도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약간 베이직한 형태라고 명명을 하자면, 일단 이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베이직한 형태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즉 여러분이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점수를 좀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이론 정리가 돼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점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베이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럼 강의하는 방식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불이타의 문제가 나온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둘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2021년에 시험에 의회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갈 건지 본회의 중심주의로 갈 거냐. 뭐 이걸 두고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이론이 각각 어떤 입장이고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은 수험생들이 많고, 실제 아마 여기 수업 듣는 분들 중에도 작년 시험장에 가서 정치학 시험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시험을 보고 점수도 여러분이 공부한 것보다는 좀 더 좋게 못 받은, 좀 낮게 받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총 세 가지를 할 건데,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고 어떤 부분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어떤 부분의 논리를 만들어주면 내 답안이 다른 사람 답안보다 좀 나아지는지, 즉 잘 쓰는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타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이 강의 전체를 쭉 들었을 때 정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해야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공부했을 때 이런 부분을 숙지했는데 다시 이걸 떠올린다든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원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리하지 않고 너무 좀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겸손하지 않게 수험생이 너무 과하게 이제 글을 만들지 않으면서 교수님들이 딱 원하는, 그래도 이 정도로 사고하면 꽤 논리적이야, 굉장히 논리가 잘 만들어져 있고 훈련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자료 정리를 잘했고 굉장히 성실하게 답안을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글을 잘 쓰게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모든 주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주제를 완벽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모든 이론가들을 다 암기해갖고 시험을 볼 수는 없으니 항상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면, 우리가 선택한 주제 중에서 출제가 안 됐을 때 아니면 출제자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나 너무 좀 세밀한 문제를 가지고 기술적인 걸로 여러분한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점수를 받게 만들어주는 게 세 번째, 불이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